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는 가장 큰 기준이 뭔가요? 저는 사실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고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해보시는 분들이 RME 같은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는 건 솔직히 저라도 말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보통 초심자분들께서 구입하는 제품은 어떤 기준일까요? 주로 가성비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성비도 말하기 나름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었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운드에 중심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고시장의 시세를 중심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김새나 휴대성 또는 가격 자체에 중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20년 넘게 음악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초심자로 돌아간다면 뭘 고를까?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스칼렛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보급형 제품군들 중에서는 상위권이긴 하지만 일단 시작할 때 쓰다가 팔아도 중고가가 방어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안정성이나 성능 둘 다 잡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뉴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번들 프로그램,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어떻냐, 인아웃이 몇 개 달렸냐, 어떤 기능이 달려있냐, 이런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과 스펙은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래 보였던 게 실물은 더 좋아 보이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스칼렛 제품군 정도의 성능이면 초심자 레벨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제품 성능에서는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회사들 제품도 요즘 많이 좋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을 보면 성능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보급형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다이나믹 레인지 120dB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양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보급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음질이 별로라서 못 쓴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펙이란 것은 메인이 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뭘 사도 작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이거보다 만약에 더 좋은 음질을 얘기한다면 음색의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이미 하이엔드급이라는 소리고 그걸 보급형에서 바란다? 이거는 사실 급이 맞지 않는 얘기죠. 저도 옛날에 음질만 보고 샀다가 망한 전적이 있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테크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ADC DC3000 키트라고, 제가 그걸 2000년 초반에 12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진짜 나중에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거의 고철값에. 하여간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인 음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안정성을 핵심에 두고 사는 편입니다. 요즘 안정성 면에서도 다들 좋아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커스라이트는 이미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스펙과 안정성에서 오케이 했다면 그 다음에 뭘 보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번들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포커스라이트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 시리즈 번들은 다른 곳들과 비교해도 최고급인데요. 일단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 이건 요즘 다 주는 거라고 그렇다 쳐도 거기에다가 프로툴 인트로 플러스도 같이 줍니다. DAW를 2개나 번들로 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히트메이커 익스펜션까지, 요거까지 더하면은 음악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플러그인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면 바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다 준비해 준다는 거죠. 그것도 프로에서 다 쓰는 제품들로 말이에요. 그리고 포커스라이트의 번들 전략은 초심자들 입장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히트메이커 익스펜션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주던 오토튠 액세스가 빠지고 멜로다인 에센셜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멜로다인 에센셜은 국내 판매가가 114,000원입니다. 이걸 얻으시면 위급인 멜로다인 어시스턴트나 에디터,
뭐 스튜디오까지 업그레이드 할 때 가격 할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공해줬던 오토튠 액세스는 자동으로 튠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정교하게 튠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스케일에 자동적으로 맞춰서 작동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멜로다인 에센셜은 기본 기능이긴 하지만 노트별로 정교한 튠이 가능합니다. 이건 매우 장점인데 이제 앞으로 노래를 하고 튠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번들러 주는 DAW는 당연하게도 풀 버전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30만원짜리 스칼렛 2i2를 샀는데 80만원이 넘는 큐베이스 프로를 준다? 그러면은 저부터도 당장 스칼렛 2i2 사러 달려가겠죠. 그래서 번들로 제공되는 DAW는 기능이 많지 않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작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제약이 좀 있어서 향후에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그런 식이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보컬 튠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보컬 튠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된 DAW는 큐베이스하고 로직밖에 없습니다. 애플 스튜디오는 뭐 뉴톤이라는 플러그인을 자체적으로 주니까 그걸로 튠을 할 수 있긴 한데 다른 제품들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ARA라는 기능이 요즘에 새로 생겨가지고 보컬 튠 프로그램과의 연동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켰거든요. ARA 기능이 뭐냐면은 멜로다인을 만든 그 셀레모니라는 회사에서 주도해서 프리소누스가 함께해서 만든 기술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오디오 플러그인과 DAW의 오디오 데이터를 바로 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튠 프로그램하고 DAW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동안 오디오 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플러그인 형태로 인서트에 걸고 녹음된 시간만큼 쭉 재생을 해가지고 플러그인 내부로 다시 녹음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캡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머리 아픈 작업이었거든요. 만약에 3분짜리 노래를 튠을 해야 되면 3분을 다 재생해야 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가 재녹음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랙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트랙이 많다? 네, 환장하십니다. 그런데 ARA가 생기면서 DAW와 플러그인 연동이 바로 되니까 이런 캡처가 없이 바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내장 기능인 것처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게 아주 획기적이라는 그런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바로 멜로다인 에센셜이 ARA를 지원하니까요. 그리고 스칼렛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툴 인트로 플러스 여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ARA 기능이 요즘 DAW의 기본처럼 장착되어 가지고 웬만한 DAW에서는 다 됩니다. 뭐 큐베이스, 스튜디오 원, 로직, 심지어 케이워크, 소나, 리퍼까지 다 지원하는데 아쉽게도 메이저 DAW 중에서는 에이블톤 라이브만 지원이 안 됩니다. 왜 안 해주는지도 모르겠는데 해준다 해놓고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프로툴 인트로 플러스에서 멜로다인 에센셜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요 번들 환경 이게 이번 변경의 킥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툴 인트로 플러스는 무료 버전인 인트로에다가 다양한 이펙터를 추가해서 새롭게 만든 구성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번들 구성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거거든요. 프로툴이 사실 계속 구독적으로 가고 있는데 인트로 플러스는 연구 버전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레코딩과 사운드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임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프로툴이 더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커버송 녹음이나 싱어송라이터, 소규모 악기 위주의 작편곡이라면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로다인과 ARA 작업까지도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번에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멜로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초심자들이 가장 먼저 녹음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컬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래를 했는가? 내 노래가 겨우 이 정도인가? 현타 진짜 엄청나게 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컬 튠, 보컬 정리입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툴을 주어준다는 거? 이게 가이드를 불러야 되는 작곡가나 싱어송라이터를 지망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어쨌건 새로 들어온 멜로다인 에센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한다고 하면 사운드를 손보기 위해서 믹싱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EQ, 컴프, 리버브 있겠죠. 이외에도 믹싱에서 핫하게 사용되는 세츄레이터나 아니면 자동 레저넌스 잡아주는 제품들이 요즘에 인기입니다. 이런 것도 히트메이커 익스펜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메이커 익스펜션에서 주는 BX 콘솔, 포커스라이트 채널 스트립이나 포커스라이트 레드 슈트, 클리브 그랜드의 에센셜을 번들이면 기본적인 EQ나 컴프레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정가 환율 계산했을 때는 한 42만 5천원쯤 합니다. 아무리 세일을 한다고 해도 포커스라이트 채널 스트립 요거 많이 후려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15만원은 좋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소녹스 플러그인. 네, 소녹스가 이번에 포커스라이트 그룹에 합류했으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는데 소프튼이라고 허쉬한 사운드를 줄여주는 뭐 수스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수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기타와 보컬에 딱 맞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줬던 건데 보컬 더블러라고 보컬 더블링을 안 하고도 더블링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녀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소프튜브의 기타 이펙터도 전에 마샬 앰프 하나만 주던 거에서 두 가지 앰프와 세 가지 이펙터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품이 아예 바뀌었는데 퍼시픽 듀얼 트레몰로 100W 블랙 에디션 앰프, 브리티시 사운드의 커스텀 100W 앰프 헤드, 크래프트 오버드라이브 페달, 둠처치 스테레오 리버브 페달, 브리티시 클래스 A 드라이브까지 총 5개의 모델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에서 5개로 늘었어요. 네, 총 135달러로 꽤나 비싸졌습니다. 뭐 이것들은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도 번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구입을 하려면은 진짜 하나씩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일을 할 때 구입을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반값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10만원은 적어도 진짜 10만원은 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싱에도 실제 투입되는 제품들입니다. 리랩에서 주는 LX480 에센셜도 엄청 좋은 녀석인데 전에도 있었던 제품이긴 하죠. 일단 국내가가 127,000원입니다. 실제 샵에서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랩은 플러그인 라인업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엄청난 퀄리티로 주목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LX480은 전설적인 렉시콘 480L을 모델링한 제품인데 에센셜 버전이라고는 해도 사운드 자체는 풀 버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세일을 아무리 해도 블랙 프라이드 해도 5만원짜리입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그리고 렌더 뮤직에서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 렌더 스튜디오 2개월권, 그리고 그것이 지나더라도 별도로 또 쓸 수 있는 마스터링권 5개를 줍니다. 간단하게 마스터링이란 게 뭔지 체험해 보기에는 역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음과 믹스에 대한 플러그인들도 바뀌긴 했지만 기존에 주는 가상악기들도 매우 좋은 건 아시죠? 이미 엑셀앤 오디오의 에딕티브 키, 스튜디오 그랜드 피아노랑 에딕티브 드럼 2에 스튜디오 락킷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번들 수준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돈 주고 샀었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에딕티브 드럼 2 패키지를 샀는데 요 팩을 선택을 안 했는데 요걸 줘가지고 요걸 딱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원래 팩 하나 살 때마다 89달러씩. 그래서 두 개니까 128,000원씩 두 개, 256,000원인데 저는 딱 그거를 선택하기 전에 줘서 다행히 추가로 돼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저처럼 번들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미 고전이고 저한테는 있는 제품이지만 뉴비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매시브라는 신디사이저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스크릴렉스가 덥스텝을 만들 때 쓰던 악기로 유명한데 지금도 역시 유명합니다. 악기 구조도 이곳저곳 설명된 데가 되게 많아서 공부하기 좀 쉽고요. 돌아다니는 프리셋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서 골라 쓰셔도 기본은 하는 신디사이저입니다. 가격은 99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14만 3천원쯤 하는 건데 얘도 연식이 좀 있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쪽 저쪽 번들로 워낙 줘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얘도 하여튼 충분히 현역인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히트메이커 익스펜션의 현재 버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격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포커스라이트를 선택하고 나서 좋은 것 하나를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살 때 번들로 주는 제품은 그 시점에서의 서비스로 나중에 번들 구성이 바뀐다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한테만 서비스가 가는
그런 거지 기존 유저들은 받았으면 끝인 거죠. 그런데 포커스라이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존 사용자들을 챙겨줍니다. 포커스라이트 유저들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더 콜렉티브라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는 유저들의 포커스라이트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곳인데요. 일단 꼭 등록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콜렉티브에서 간간히 하나씩 괜찮은 제품들을 공짜로 막 뿌려줍니다. 이거 완전 꿀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매년 뭘 쏠쏠하게 챙겨주는데 이메일을 등록해 놓으면 뭔가 새로운 게 생겼을 때마다 연락을 줍니다. 제가 작년에 준 것만 한번 쭉 메일을 체크해 봤거든요. 우선 2월 달에는 사운드 고스트에서 만든 텍스처라이즈를 줬습니다. 다양한 배경 소음을 깔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이 39파운드, 환율 계산하면 77,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줬고요. 작년 6월에는 STL톤즈에서 앰프 오브 엘리라는 기타 앰프 시뮬레이션 플러그인을 줬습니다. 원래 앰프 오브라는 게 구독제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몇 가지를 한정판으로 제공한 것 같아요. 3가지 앰프 모델과 캐비넷 시뮬레이션, 4가지 스톤박스, 6가지 클래식 이펙터, 그리고 마이크 블렌딩 옵션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데 제가 이거를 못 봐갖고 이거 못 받았습니다. 딱 한 달간 줬었거든요. 6월달에서 7월달까지. 이렇게 놓치면은 못 받습니다. 네. 8월달에는 소녹스 소프튼이라는 걸 줬습니다. 이건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소프튼 바로 그 제품인데요. 이거를 사용자들한테 싹 다 뿌린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소녹스 홈페이지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포커스라이트 사용자 전용으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고도 안 판다니 참으로 신기할 정도의 플러그인입니다. 9월 달에는 클레버 그랜드에서 더 그레이더라는 플러그인을 줬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나 비트 레졸루션을 낮춰서 디지털 디스토션을 만드는 녀석인데요. 가격은 39.99달러, 환율 계산하면 58,000원쯤 하는 녀석인데 클레버 그랜드, 개인적으로도 은근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돈 주고 산 게 꽤 있거든요. 번들의 힘이 이런 겁니다. 네. 쓰다 보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거기서 또 사게 되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을 만듭니다. 10월 달에는 VSL 싱크론 스테이지 리버브 SO라는 플러그인을 줬었는데요. 이것도 꽤나 유명한 VSL에서 만든 리버브인데 사실 이건 지금도 VSL 홈페이지에 가면 공짜로 주긴 해요. 이건 정책에 따라서 유료로 바뀔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봐서는 계속 무료로 풀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건 VSL하고 홍보차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1월에는 텍스처라이저와 더 그레이더, 싱크론 스테이지 리버브 SO와 더불어서 아이조톱에 오존 12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그래서 받아라고 열어놨습니다. 네, 아이조톱 오존 12 엘리먼트는 음악 좀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마스터링 플러그인이죠. 네, 그 오존의 리틀 버전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77,000원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짜로 역시 줬습니다. 이게 작년에 것만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것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준 거예요. 더 콜렉티브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혜자입니까? 그냥 한자만 있으면 1년에 20만원어치 이상의 플러그인을 공짜로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미 제품을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 고객들한테도 고맙다고 소프트웨어를 알려주는 회사, 지금까지 이런 회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번들 소프트웨어라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보통 번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드웨어 제품이 판매되는 개수만큼 비용을 받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료라는 거죠. 정확하게 정가를 다 받는 가격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번들은 하드웨어가 잘 팔리는 회사랑 계약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네 회사가 소프트웨어까지 그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할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사가 몇몇 있죠. 그에 비해서 번들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 부티크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거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없어도 된다 하는 RM이라는 그런 회사 같은 데는 안 줍니다. 그런 데는 안 주지만 그 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회사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회사들은 있어요. 하여튼 네.
번들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 제품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지만 회사에서는 홍보성으로 생각하고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어쨌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20만원대 이하에서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음악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나 서브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시려는 분. 그중 절대 다수는 입문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에도 초보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처음 접하는 것이 요즘 밴드랩이나 게러지 밴드입니다. 폰에서도 이걸 해보고 컴퓨터에서도 이걸 해보다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덤비는 경우 처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DAW도 알아보고 가상악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뭐 그런 걸 판매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입문자들이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인상 깊은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에듀케이션 버전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구입하는 제품, 교사들이 쓰는 제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그때 접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프로까지 쭉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이블톤 라이브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들 전략을 잘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살 때마다 다 번들로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를 줬거든요. 포커스라이트 우리 스칼렛도 주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번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파는 게 아닙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포커스라이트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너네를 챙긴다. 뭐 그런 메시지? 지금까지 2026년 1월 기준 포커스라이트 번들 소프트웨어와 히트메이커 익스펜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포커스라이트 제품을 구입하시고도 등록을 아직 안 하셨나요? 빨리 하실수록 이득입니다. 다음에 더 콜렉티브에 뭐가 추가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은빛돌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